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입니다. 2023년 상반기가 벌써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번 영상은 앞으로의 저의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상에 앞서서 어떤 대통령의 정책이든 발언이든 아니면 특정 정당이든을 지지하거나 반박하거나 비판하거나 옹호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과 그냥 얘는 이렇게 공부를 하겠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정부가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하면서 올해 수능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성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수능이 될 거다, 준킬러가 늘어날 거다, 사교육이 그럼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하루에도 정말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의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거, 까먹었던 거, 헷갈린 거, 이런 개념들을 채워나가야 되고, 그걸 토대로 낯선 문제, 처음 보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그런 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뭔지 발견하고, 또 내가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구나를 인지하고 그걸 고쳐나가고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과정을 무한번 반복하면서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수능이 쉽든 어렵든 기상천외한 문제가 나오든 간에 통용되는 공부의 본질이고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건 뭐야? 라고 하면 연계 교재랑 실전 모의고사 훈련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연계 교재는 올해 EBS 연계 중요성에 대해서 몰랐던 분 계신가요? 사실 평가원이 연계율을 높이겠다는 발표는 연초부터 했던 거고, 6월 모의고사 직접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해설 강의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들었던 생각일 텐데, 확실히 연계율이 높아졌구나, 연계 교재 대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거 당연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기조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연계 교재 한 번 풀 거였으면 2번 풀고, 2번 풀 거였으면 3번, 4번 풀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도 잘 수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한 모의고사 유형을 좀 고집해서 풀었던 경험이 있는데, 올해는 좀 쉬운 유형이나 어려운 유형이나 아니면 계산량이 많고 복잡한 그런 유형들을 다 접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혼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고난도 엔제, 고난도 문항의 공부는 안 해도 되냐에 관련된 건데, 저는 여전히 고난도 문항을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킬러 문항 배제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입장에 따르면 킬러 문항이 정답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과 과정이 배제가 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너무 다양한 단원이 섞여 있는 거, 혹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접하기 힘든 용어나 소재가 나와 있는 거를 킬러 문항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킬러 문항이 아닌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처럼 그냥 기존이랑 똑같이 어려운 킬러 문항을 내놓고, 이게 교과 과정 안에서 낸 거다, 이건 킬러가 아니다 라고 하면 누구든 이게 100% 맞다 아니면 100%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능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난도 유형을 준비하는 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수능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실제 그 문제의 난이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가 쉽게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상대평가를 치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잘 풀고 잘 맞추고 또 빨리 풀어서 어떤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훈련은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라면 본인의 그 생각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사실 지금 상황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유례 없는 사태라는 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수능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서 단언컨대 아무도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평가원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유명 입시 학원이나 유명 유튜브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유튜브, 인터넷 기사 찾아보고 뭐 하나 나올 때마다 불안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느라 시간과 감정을 쏟는 게 좀 가장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거 알지만 본인만 불안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불안하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더 큰 사건들이 앞길을 막아설 때도 있고 또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시간을 쏟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응을 현명하게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줏대 있게 수험 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도 정말로 올해 끝내고 싶기 때문에 바짝 공부를 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제 근황을 덧붙이자면 5월 지나고부터 5월 중순부터는 제가 정말 공부 시간에 욕심이 좀 나서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근 전에 1시간 아침에 공부를 하고 평일에는 퇴근하고 4-5시간 그리고 휴일에는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다른 걸 할 시간이 정말 아예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공부 결산 이런 것도 못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짧게나마 좀 공부가 지치거나 하기 싫어졌다 아니면 좀 짬이 난다 할 때마다 이렇게 짧은 영상이라도 올려서 제 상황을 기록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다들 건강 유념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줏대를 가지고 11월까지 열심히 달려나가 봅시다. 저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화이팅입니다.